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뱃속 아이 딸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하길래 시댁을 엎어버리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재작년 겨울 30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늘 꿈 같고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제게도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아이 성별 문제로 시댁과 연 끊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설마 그럴 일이 현실에 있을까 싶었죠. 요즘도 손자 손녀를 차별하는 집이 있네요. 이유도 없이 말이죠. 옛날에는 노동력 때문에 아들을 선호했다고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도대체 왜 손자를 그렇게 바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요즘은 딸을 낳으면 딸바보라는 말도 있고 첫 아이는 딸이 좋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저도 아이 성별에 대해 큰 바램은 없었습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그랬는데요. 제가 뱃속 아이가 여자아이라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얼굴이 싹 굳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요즘 애들은 왜 다 딸이니? 이 말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딸이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한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는 머릿속이 멍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는 아들이어야지 집안이 제대로 된다. 이러시며 대놓고 제 배를 쳐다보시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솔직히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전 침착하게 상황을 넘기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욕실에서 한참 동안 속상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울음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일상적인 말처럼 하신 거지만 저한테는 그 말이 제 아이를 향한 무시처럼 들렸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말실수를 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옛날 사람이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말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눈치 보고 마지못해 한 말 같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통의 연락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제 속은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상처가 깊었다는 뜻이었겠죠.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많이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시댁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는 건 고맙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날 있었던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잊히지가 않더군요. 남편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자기 아이에 대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성별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엄마라 해도 용서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희 부부는 지금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맞벌이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왔죠. 결혼할 때는 양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저보다 훨씬 많이 저축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반반이라는 형식을 맞춰주셨죠. 저희 집은 지금 자가이고 대출은 아주 조금 있습니다. 다행히 맞벌이라 대출 상환은 부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말과 눈빛을 절대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도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둘 다 20대였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된다고 서로 눈 맞춰 웃으며 이야기한 적도 많았죠. 아이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오겠거니 했거든요. 저희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야외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귀여운 그 집 아이를 보고 저희는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돌이 얼마 안 남은 여자아이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우리 둘 다 처음 보는 아이였는데 눈만 마주치면 환하게 웃더군요. 혼자 기어다니다가 이것저것 집어 입에 넣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신기하게도 그날 단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는 아기 같았어요. 순하게 있다가 사람들과 눈만 마주치면 웃더라고요. 남편이 아기 얼굴을 보고 나서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도 저런 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죠. 저도 눈물이 날 만큼 간절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둘 다 아이를 좋아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간절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3개월쯤 지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두 줄을 보고 얼마나 손이 떨렸는지 몰라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양가 부모님께 바로 알렸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시어머니는 특히 전화로 잘했다, 잘했다 하시며 연신 축하해 주셨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순한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회사 선배 언니 아이처럼 온순한 아이면 얼마나 좋겠냐 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입을 모아 말했죠. 딸이면 좋겠지만 아들도 괜찮지. 어차피 성별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군요. 남편이 임신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는 여자아이만 보면 무조건 예쁘다, 귀엽다 이러는 겁니다. 물론 남자아이를 봐도 예쁘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여자아이를 봤을 때보다는 좀 덜하더라고요. 딸에 대한 남편의 진심이 느껴질 정도였죠. 양가 부모님이 하나둘씩 아기용품을 사오셨어요. 그중 시어머니가 사다 주신 옷과 신발은 전부 파란색이었는데 저는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의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까진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4월 말 병원에 가서 성별을 들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던 의사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공주님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기 아빠가 그렇게 공주 하시더니 그 순간 남편은 정말 아이처럼 주차장에서 뛰어다녔습니다.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좀 뭉클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성별 상관없이 기뻤는데 남편이 딸이라는 말에 그렇게 기뻐하니 더 좋았죠. 사실 그날은 둘이 평생 못 잊을 하루가 되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어머님 생신에 시댁에 서프라이즈로 성별 알려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 생각만으로도 들떴는지 계속 아기 이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쁜 일이 저희에게 그런 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 생신이 왔고 저희는 계획한 대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그날만큼은 성별 발표를 직접 하겠다고 했고 저는 괜히 들뜬 마음으로 음식도 잘 들어가지 않더군요. 점심상 앞에서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아이 딸이에요. 그 순간 남편 표정을 보니 정말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죠. 남편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기분 좋고 시부모님을 비롯해 어른들이 어떤 축하의 말씀을 하실지 기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외삼촌과 외숙모도 와 계셨는데 외숙모님께서는 잘 됐다, 잘 됐어, 첫 손녀네 하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아버님도 웃긴 웃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갑작스럽게 시어머니 표정이 돌처럼 굳어지더군요. 정색을 하시면서 입을 딱 다물고 계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시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손주는 손자여야지 딸인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시어머니는 엄청 짜증이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외삼촌께서도 놀란 표정으로 저희 눈치를 보고 계셨네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진심이 어떻든 간에 저희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분위기를 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축하받을 자리였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막말을 즐겨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건 가끔 있는 일이라서 이렇게 좋은 날 그런 행동을 하실 줄은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성별은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딸을 더 좋아해요. 애교 섞은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정말 저는 시어머니가 망쳐놓은 분위기를 어떻게든 되살려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 기분이 상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를 확 째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됐어. 전에 내가 줬던 거 다 내놔. 고추도 없는 애 낳는다고 그깟 거 받을 필요 없어.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정말 그때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시모님도 입을 꾹 다무셨고 아버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신혼부부도 멀뚱멀뚱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눈빛이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손은 주먹을 쥔 채로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웃어보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 뱃속에도 다 들려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딸년이 섭섭하기는 뭐가 섭섭해? 왜 먼저 태어나려고 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기는? 어떻게 저딴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어른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무슨 욕지거리라도 할까봐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남편이 폭발해버렸어요. 다른 어른들도 있고 해서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싶었겠지만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그 입 좀 다물어요. 제발. 남편은 울먹이듯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미 분위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운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없이 방문을 닫고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화가 나면 눈물부터 나는 타입이 아니라 냉정해지는 편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감정이 정지된 사람처럼 한참 동안 멍하게 있었네요. 그때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더니 외숙모님과 신우가 들어오셨어요. 제 옆에 나란히 앉아 조심스레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축하해요. 공주님이라니 얼마나 좋아. 너희 시어머니는 원래 아들을 많이 바라셨나 보다 생각해. 애기 엄마 될 사람이 너무 신경 쓰면 안 좋아.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이미 안 좋은 말을 다 들어버렸는데 제가 억지로 제 기분을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저와 제 뱃속 아이를 모두 모욕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 말들이 다시 떠올랐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참아준다면 저는 엄마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방 안까지 느껴졌어요. 좀 있다가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감시하듯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떨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 앉더니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둘째는 바로 갖고 아들을 낳도록 해라. 순간 저는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가 들을까봐 억지로 참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다니 감정이란 게 없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도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신 분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 아들을 강요하는 시어머니는 옛날에도 흔치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막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더니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중심이 잡히는 거야. 딸 낳은 걸 보니 너희 부부금슬도 별로인가 보네. 이러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부부금슬이 좋으면 아들을 낳는 건 누구의 논리인지. 제가 시어머니 말을 독하게 받아치려고 하는데 남편이 못 참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정말 이럴 거야? 우리 마음 떠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거친 말들이 오갔고 결국 둘은 다시 거실로 나가 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얼른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따귀라도 때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외삼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외삼촌께서도 얼굴이 굳어 있었고 말을 한참 꺼내지 못하다가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질부, 이런 상황이 돼서 무슨 말을 해야 풀릴지도 모르겠네요. 내 누이가 나이 먹고도 저리 나이값을 못하니 내가 괜히 질부한테 미안하네요. 이러시길래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외삼촌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겨우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시댁에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였어요. 저는 시댁에 가면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가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빨래나 청소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식사 차리고 요리하는 것을 제가 좀 즐겁게 생각하거든요. 시댁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며느리니까 당연한 듯 움직였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제가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방에서 식사를 차릴 때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꼭 말리셨어요. 기분이 좀 나쁘긴 했지만 저는 분위기 흐릴까봐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시댁 이불 빨래를 해서 널어두고 오기도 했고 청소까지 싹 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이런 걸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만만하게 보고 저딴 식으로 말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후회도 했어요.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도 가볍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 풀어라. 너도 나이 먹어보면 알 거야. 손주가 딸이라는데 이 정도 화가 안 나는 시어미가 어딨겠니? 이게 사과인지 공격의 연장선인지 시어머니의 말은 저를 더 화나가 나게 만들 뿐이었어요. 아버님과 남편이 밖에서 난리를 치고 외삼촌과 외숙모님까지 한마디씩 하시니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하신 사과였다는 건 누구 눈에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하고 짧게 대답했는데 제 목소리에도 표정에도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는 건 시어머니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영혼 없이 짧게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어른이 사과를 했으면 기분도 좀 풀고 웃는 얼굴도 보여줘야지. 그게 예의 아니니? 남들이 너 가정교육 어떻게 받은 거냐고 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솔직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죠.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어쩌자는 거야? 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되묻길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여기 안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기 제가 보호해야죠.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사준 것들 전부 남편 시켜서 여기로 가져다 놓을 테니 그리 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너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속을 그렇게 긁어놓고 미안하다 한마디면 바로 표정과 기분을 풀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특권의식 같은 것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암튼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도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이러시는데 태어나면 얼마나 더 차별하시겠어요. 내 아이가 이딴 대접받는 거 저는 그 꼴 못 봐요. 남편도 제 옆에서 딱 잘라 말했죠. 엄마, 우리 아기 앞으로 볼 생각 마세요. 엄마도 손녀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으실 거잖아요. 안 보는 게 서로 좋겠어요. 하며 남편과 저는 분명한 저희 입장을 밝혀버렸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아버님과 외삼촌, 외숙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돌아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이상해요. 그냥 친손주는 없다 생각하세요. 했고 남편은 제 옆에서 엄마, 이제 아들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식 보호 못하면 아빠도 아니지.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말에 아버님은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니들이 그래도 나중에 철들면 괜찮아지겠지. 시아버지의 이 말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저희는 철이 다 들었고요. 여기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은 어머님과 아버님이에요. 환갑이 지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철이 없으면 철드는 날은 안 오겠죠? 그래서 평생 저희랑 안 보고 살게 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거의 개거품을 물듯이 자기 엄마 욕을 했어요. 평생 우리 딸 안 보여줄 거야. 보여달라고 하기만 해봐.
이러면서 씩씩거리는데 저도 화가 난 상태였지만 남편이 하도 화가 많이 난 상태라서 저는 남편을 달래주기 바빴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이 저런 성격이란 걸 몰랐을까요? 저런 아들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의문도 들었네요. 그러고 한 달쯤 지난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았니? 니들도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화했다. 이러시는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저희가 이제 잘못을 알고 있겠지 하는 말투였어요. 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언제 철드실래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나 봐요? 하고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시어머니 한다는 말이 내가 그날 사과까지 했잖아. 이러면서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임산부에게 욕보다 더 심한 말 하셨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손녀에게 그 정도 막말을 하셨으면 평생 반성하며 사셔야겠죠. 그따위 마음에도 없는 사과로 끝내시려고요. 어머니 환갑도 지난 분이세요. 언제 철드실 거예요? 하고 말하는데 저도 모르게 앙칼진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전화도 안 받을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마세요. 평생이요.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저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며 며칠 보냈어요. 저희 엄마한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에게 뭐라 하셨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사랑하고 외부의 풍파로부터 아이를 잘 지켜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딸 낳았다고 네가 맨날 한 소리 듣고 우리 아이 차별받고 그런 꼴 절대 못 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인간이 덜 된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약해지면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너 혹시라도 나 몰래 시댁에 연락하기만 해봐. 그럼 나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 말은 겁을 주는 듯 했지만 그 눈빛은 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이라서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남편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이 모든 게 너무 황당했어요.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온갖 모욕을 받고 평생의 관계가 끊겨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네요.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할 말을 다 했고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그렇게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났는데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 아이 태어나고 또 시부모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 결심에는 변함없어요. 한편으로는 잘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댁에 가면 며느리라고 저 혼자 모든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럴 일도 이제는 없으니까요. 잘하셨습니다. 아이 성별 가지고 지랄한 게 아니고 시모는 그냥 지랄이 병인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런 시모한테 이 정도로 끝내셨으면 쓰니님이 성자이십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